파일은 밑에다가 저는 li 안에 a를 만들 거고요. 경로의 이름은 레이아웃 006번으로 가서 로그인 저는 정답을 풀이를 한 거니까 리절트라고 쓰고 html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로그인 페이지 만들기입니다. 자, 저랑 여러분의 파일 이름이 다르게 만들어서 결과를 아예 따로 언제나 얘기하지만 비교해서 확인하십시오. 자, HTML 문서 생성하겠습니다. 자, 파일 이름 생성하고요. CSS까지 따로 만들어내겠습니다. 일단은 전체 값이 하나 필요할 거니까, 그리고 저는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는 링크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h 태그를 하나 만드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 구분하기 위해서 로그인 페이지 라고 따로 써주겠습니다. 실제로는 로그인 페이지가 로그인이에요. 그죠? 요거는 잘 기억을 해주십시오. 우리나라에서 그냥 같이 붙여서 쓰기 때문에 그대로 쓰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실제 디자인된 내용을 보면은 배경을 신경 쓰지 마시라고 했기 때문에 흰색 배경으로 박스 만든다 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자, 그래서 저 자체가 통째로 다 폼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로그인을 만드는 따로 영역을 생성을 해서 쓸 생각이므로 저는 클래스 로그인 에이리어 이런 식으로 하나 다 만들어 줄게요. 만약에 섹션이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싶으시다면은 본문의 자체 혼자 있는 영역이니까 아티클 같은 걸 이용하셔도 큰 문제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체에다가 해당하는 제목을 담아 주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요. 디자인된 내용을 보면은 여기 사인업, 회원가입 할 거냐 할 거냐 이런 내용들이 들어있으니까 당장은 이거 이외에 특별한 거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단 제목을 숨기기 위해서 저는 클래스 블라인드 처리해가지고 우리가 만들었던 커먼 CSS에서 이 내용을 숨기는 형태를 하나 제작을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내용을 보면은 위에 파트와 아래 파트가 있어요. 자, 위에 파트 자체를 배경으로 할 거냐 아니면 이 내용을 담는 그냥 박스를 만들 거냐 라고 고민을 해봤을 때 굳이 배경 이미지 자체를 따로 만들 이유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위에 파트 내용하고 그 다음에 내가 로그인 할 수 있는 영역 밑에 부분 해서 두 군데를 나누는 게 낫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현재 내용을 기준으로 위에 거는 어서 오십시오 회원가입 아니면 당신은 어떤 내용입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그냥 클래스 이름을 할게요. 웰컴 파트라고 그냥 할게요. 자, 밑에 있는 파트는 이제 실제로 여러분이 로그인 하셔야 되는 파트니까 클래스 멤버 파트라고 해서 두 개를 쪼개겠습니다. 자, 어떻게 해석하시든 그건 여러분의 자유니까 한번 편하시게 써주시면 되겠죠. 자, 양이 많아질 수 있으므로 저는 끝나는 영역에다가 구분을 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 번에 모든 내용들을 다 담을 수 있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는 연습을 하시면 헷갈려요. 그러니까 가장 큰 틀부터 하나씩 차근차근 밟아 나가시는 게 매우 좋다라고 안내를 드리면서 자, 전체적으로 틀 하나 짜면서 본격적으로 들어갈 이 내용 가지고 쓸 겁니다. 자, CSS 먼저 이거 아니네요. 자,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id 랩 자체는 전체 그냥 구분이니까 가로값 100% 따로 하지 않을게요. 높이값도 오토로 해서 자동으로 처리되게끔 그냥 하겠습니다. 단순하게 구분 짓기 위해서만
적당하게 색깔 그냥 일부러 회색 톤으로 들어갔는가 안 들어갔는가만 판단하겠습니다. 대신에 뭐 민, 페인트 정도는 깔아서 살짝 보이게끔 만들 거고요. 자, 단위를 아까 물어보신 분이 계셨어요. 자, 픽셀이라는 단위를 쓰는 것보다는 사실은 알림을 쓰시는 걸 조금 더 권장을 드리고, 그러면서 픽셀을 아직까지 버릴 수는 없기 때문에 둘 모두 작성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H1이 들어있는데, H1은 뭐 당장에는 뭐 로고나 이런 부분을 들어갈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는 로고로 들어가긴 하겠지만 그게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거는 간단하게 가로값 뭐 100%의 높이값 오토에 적당하게 패딩 1R2M 정도 주고요. 뭐 박스 사이징 넣어주고, 그 다음에 뭐 백그라운드 컬러 이용해서 적당하게 마음에 드실 만한 어떤 색깔로 쓰는 걸로 진행하겠습니다. 자, 저기 보니까 샘플링 컬러 하나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넣고, 글씨 색깔은 뭐 흰색 정도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값, 자, 내용을 보시면 결과물에 대한 i는 요거 아니죠? 돌아가서, 자, 현재 이렇게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실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기 때문에 이 상태가 맞는 거고, 자, 로그인 에리어부터 작업을 할 겁니다. 자, 그러면 클래스 로그인 에리어에다가 사이즈를 파악을 했더니, 제가 드린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미 박스에 대한 크기를 언급을 해놨습니다. 276에 407픽셀이라고. 그러면은 가로값 276 픽셀에다가 높이값 400이고요. 그 다음에 보더 레디우스라고 하는 값을 통해서 7픽셀이라고 우선 쓰시면 될 거예요. 구분하기 위해서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용해서 적당한 색깔을 만들어 주시고, 좌우에 가운데 배치를 해야 되니까 저는 마진 오토를 쓰겠죠. 자, 자신의 형제로서는 바로 이전의 요소들이 따로 있기 때문에 혼자 마진 탑을 써도 사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감싸는 아이들이 없다, HTML 상에서 내용을 쓰지 않았다 라고 하신다면은 마진탑 쓰면 자신이 아니라 자기 부모를 끌고 내려오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거라면 부모에서 패딩 탑을 이용해서 밀어 주셔야 됩니다. 이 점 잊지 마시고요. 저는 부모가 있고 다 있으니까, 형제가 있으니까 마진 탑을 이용해서 적당하게 끌고 내려온 다음에 배치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결과를 확인해 보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박스가 하나 생성이 되겠죠. 원래 들어갈 박스보다 좀 작게 만든 것 같기는 해요. 뭐 디자인상으로 제가 그냥 이 정도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조금 작기는 하네요. 자, 어쨌든 저런 내용들로 들어가진다라는 정도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H1의 제목이 너무 한쪽에 쏠려 있어서 가운데 뺐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자, 이제 현재 상태에서 추가적인 작업을 할 건데요. 하기 전에 먼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보니까 미리 만들어진 컬러들이 있습니다. 이 컬러들 분명히 오른쪽 내용 보면은 쓸 것 같아요. 그러니 등록해서 쓰시는 게 좋겠죠. 자, 위에다 그냥 쓰겠습니다. 자, 저는 여기다가 디자인으로 쓸 영역과, 원래는 뭐 대부분 따로 파일을 만들기도 하는데 그렇지 못한다면 여기다가 변수화 시켜서 베리에이블이라는 영역을 하나 따로 만들어서 루트라고 하는 영역에다가 써주시면 됩니다. 루트도 안 쓰고도 쓸 수 있나요? 라고 얘기한다면 쓸 수는 있습니다만 해당하는 영역이 아니면 다른 데서 써먹을 수 없기 때문에 저는 가장 베이직이 되는 루트에다가 쓰는 편이에요. 이때 자, 색상에 관련된 부분과, 보니까 서체도 있습니다. 그래서 폰트 사이즈에 관련된 부분과, 그 다음에 여기서 따로 언급을 안 했기 때문에 그냥 폰트 자체를 아예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폰트
패밀리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는 첫 번째 쓰고 싶은 컬러는 일단 가장 많이 사용하는 화이트겠죠. 그 다음에 블랙일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포인트 컬러로 흔히 말하는 기본 컬러로 얘기하죠. 포인트라기보다는. 자, 프라이머리 컬러로 두 가지 컬러가 있었습니다. 프라이머리라고 따로 쓰셔도 상관없지만 그냥 컬러 1, 컬러 2라고 쓰겠습니다. 편하게. 컬러에서 컬러 1 이렇게 할까요? 그냥 아까 옛날에 쓰던 대로 할게요. 이렇게 해서 샵, 아직 블랙 화이트는 안 썼으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아이는 써주고 2. 블랙인 컬러는 자, 찍어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00가 아니라는 거. 저는 2525로 썼고요. 화이트는 따로 언급을 안 했습니다만 흰색이 맞습니다. 자, 이렇게 언급을 해주셔서 쓰시면 쓰시기에 매우 유리한 장점이 생기겠죠. 네. 그 다음에 폰트 패밀리는 우리가 HTML에서 불러왔던 내용 있습니다. 자, 여기 노토산스라고 이미 제가 해놨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쓰시면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리셋에서 이미 설정을 해놓은 게 있다면 안 건드리셔도 되는데, 만약에 없다면 여러분들은 컬러에 폰트 뭐 패밀리라고 쓰시든 타입이라고 쓰시든 그건 여러분 자유예요. 그냥 저는 이렇게 쓸게요. 자, 중간에 대시 쓸까 하다가 그냥 카멜키 썼습니다. 그러면 노토 산스 KR 없으면, KR도 대문자인가? 자, 없으면 뭐 산스 세리프 이런 식으로 설정을 해 놓으신다면 얘 불러오면 끝인 거죠. 그 다음에 컬러가 아닌데 컬러 썼거든요. 그러고 보니까 자, 폰트에 대시 소문자 이렇게 쓰는 게 맞겠네요. 그 다음에 저는 폰트에 사이즈 이렇게 해가지고 몇몇 사이즈를 했는가 라고 파악을 해본 다음에 이미지로 쓸 거라면 모르겠습니다만 실제로 여러분들이 썼던 아이들이 서체가 크기가 각각 있는 아이라면 첫 번째 아이 12포인트네요. 일단 변환하기 전에 12포인트, 두 번째 거 9포인트, 세 번째 거 웰컴이라 쓴 거 20이네요. 네 번째 거 12로 되어 있네요. 있으니까 패스. 로그인 조금 애매한 수치로 가지고 있군요. 자, 그러면 그냥 위에 걸로 가든지 새로 만들든지, 대신에 볼드가 있으니까 굵기만 따로 있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죠. 이것도 변수를 넣고 싶으시면 변수를 넣으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마지막 거 10. 그럼 요거 그냥 둘 다 10으로 할게요. 애매한 수치는 가급적 쓰지 마세요. 자, 그래서 10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4개 맞겠죠? 그냥 위에서부터 순서대로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저는 작은 거부터 할까요? 10, 12, 20으로 해서 그냥 1, 2, 3, 4 순으로 배치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폰트 사이즈를 직접 쓰셨겠지만 상관없고요. 지금처럼 변수로 쓰신 분들은 상관없습니다. 왜? 그냥 직접 썼다는 얘기는 구형 브라우저에 지원하지 않는 브라우저에 대해서 대처했다는 얘기니까. 그 다음에 변수를 썼다는 얘기는 좀 더 미래 기술을 썼으니까 조금 더 많은 정보를 공부를 했다는 얘기인 것밖에 안 되는 거니까 어떤 걸 쓰시든 여러분이 잘하신 거지 잘못된 게 아닙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내용을 보시면 일단은 기본적인 내용을 정리가 됐다라고 참고하시면 되고요. 필요한 게 있다면 더 넣으셔도 되어요. 네, 상관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더 레디우스 같은 경우도 만약에
난 이거 쓸 것 같은데 라고 하신다면 써도 문제가 되지 않죠. 네. 자, 그럼 일단은 밑에 부분 내려가서, 이건 어차피 나중에 지울 거니까 그대로 둘게요. 자, 그 다음에 왼쪽에 있는 것부터 먼저 해결하고 하겠습니다. 블라인드 처리된 거 숨기는 거 말고 웰컴 파트와 그 다음에 웰컴이 아닌 멤버군요. 멤버 파트, 자, 두 개를 먼저 쓰도록 하겠습니다. 웰컴 파트의 경우는 이미지가 들어가면서 전체적으로 꽉 차고 있는 형태를 취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미지를 담기 위해서 가로값 100%의 높이 값을 쓸 건데요. 높이 값 자체를 뭐 얼마큼 쓸 건지 라고 생각을 해 보신다면, 그대로 가실 거라면은 여러분들은 그만한 수치, 약간 안 맞긴 하지만 뭐 212 정도를 쓰시면 되는 거고, 아니다 혹시 모르게 난 이게 늘어날 수도 있을 것 같다 라고 하신다면, 자, min height를 쓰고 뭐 높이 값을 오토 이렇게 쓰셔도 안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위에 있는 파트 동일한 얘기죠. 400이라고 썼지만 만약에 안에 내용물들을 내가 쓰다 보니까 좀 더 긴 게 더 이쁠 것 같아 할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 생각까지 들으신다면 여러분들은 min height에 뭐 height를 오토 뭐 이렇게 쓸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픽셀 값에 대한 알림으로 바꾼 수치는 현재 하진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까지 신경을 써주시는 게 당연히 중요한 이야기가 되겠죠. 이것도 신경을 써서 모두 다 하셔야 됩니다. 자, 시간상 저는 따로 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냥 우선은 그대로 가겠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곳에 들어갈 이미지,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하나 필요할 테니까 당장은 자, 백그라운드 자, 컬러를 이용해서 위에서 만들었던 컬러 중에 나는 요 컬러를 쓰고 싶다 라고 한다면 변수 이용해서 쓰시면 되고, 만약에 구형 브라우저까지 지원하실 거라면 변수 이름 대신에 썼던 컬러 이름까지 같이 동반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곳에 내용이 자, 위에 파트 설명 쓰고요. 아래 파트는 쓰기 전에 확인을 하자면, 바짝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위에 것도 사실 조정해야 됩니다만 바짝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위에 보시면 살짝 내려와서 들어가 있고 좌우도 공간이 좀 있어요. 이런 것까지 만약에 신경을 쓰신다면, 저라면 위에서 살짝 내려온 26픽셀 정도 되니까 저는 위에서 가로값 100%의 높이값 오토를 일단 써놓고 패딩 탑 26픽셀이라고 쓰고, 그 다음에 왼쪽 오른쪽 영역을 나누기 위해서 왼쪽에 들어가는 파트를 따로 쓸 것 같습니다. 아니다 나는 뒤에 거 배경 색깔을 쓸 것 같다 라고 한다면 오히려 안쪽에 있는 파트를 사이즈를 재서 적당하게 재서 130이라고 사이즈를 주는 것도 방법이겠죠. 그러면 수정해 볼까요? 130 픽셀 높이값 오토 에서 패딩 탑 주고 설정하시면, 일단 구분할게요. 백그라운드 컬러 잠깐 확인하는 용도로 확인해 보시면 결과물은 나옵니다. 이때 마진 탑을 쓰면, 마진 탑이 아니죠, 마진 오토를 쓰면 그만큼 좌우 가운데가 만들어질 거예요. 네. 그럼 패딩 탑을 쓴 다음부터는 이 안에 들어가는 모든 내용들은 사실상 어떻게 되겠습니까? 내려간 상태에서 여기서부터 내용이 채워지겠죠. 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보실 내용들은 여기 뭐 패딩까지 넣었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냥 틀만 넣고 내용 썼을 뿐이에요. 자, 밑에 거는 일단은 높이 값이 정해져 있기는 해요. 대략 한 120픽셀 정도 있습니다. 그러니 높이 값이 있지만 min height를 써서 120 픽셀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러면 실제로 내용들도 들어가 있으니까 여기에 내용이 채워질 거 아니에요. 그럼 밑에 건 다 끝났어요. 나중에 또 채우면 돼요. 위에 하얀 것 때문에 성가시다 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다면 어차피 이 멤버 파트 자체가 웰컴 파트랑 형제로 있기 때문에 웰컴 파트에서 마진 버텀 26픽셀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그러면 얘는 그냥 없으면 요거 싹 빼고 지우면 위에서부터 아래로 공간을 띄운다 라는 개념이 되니까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 해석을 어떻게 하느냐, 어떤 거 쓰느냐는 여러분 자유이니까 상관없을 것 같아요. 저는 패딩을 좀 더 좋아하는 편이라서. 그 다음에 모든 텍스트들이 잘 보시면 좌우의 가운데 위치하는 게 좀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 하셔도 되지만 지금은 그냥 바로 다이렉트로 써보겠습니다. 감싸고 있는 로그인 에이리어 자체에다가 그냥 텍스트 얼라인 하고 센터 써버리면 내용들은 모두 다 좌우의 가운데로 배치가 되겠죠. 자, 미리 해놓고 하시면 뭐 관리하기 편할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안 먹을 때도 있었네. 그 다음에 볼게요. 자, 사실 백그라운드 이미지는 지금 당장 안 하셔도 관계는 없어요. 관계는 없지만 그래도 뭐 그냥 여러분의 좀 재미를 위해서 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요 웰컴 파트 자체에다가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채워 넣으시는 거겠죠. 자, 그래서 저는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쓸 거고요. 반복할 일이 없잖아요. 노리핏.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포지션. 뭐가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일단 포지션 쓸 거예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사이즈는 상황 따라 보시는 거고, 요 세 개는 우선적으로 무조건 따라간다 생각하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럼 이미지를 쓸 건데요. 이미지를 저장 안 하신 분들은 해당하는 요 이미지를 저장하겠습니다. 따로 빼놨습니다. 끝에 알값 들어간 거 제가 일부러 제거한 상태로, 자, 얘를 그대로 내보낼 겁니다. 이때 이름은 좀 바꿔놓고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로그 인 삐지라고 그냥 하겠습니다. 해서 익스포트로 여러분이 쓰셔야 되는, 자, 이미지 쪽으로 가져가서 img 파트에 이거는 그냥 로그인이라고 하는 폴더를 만들까요? 선택해서 저장하시면 우리가 써야 되는 경로가 으짜 바로 들어가 있죠. 그러니 이미지를 바로 써먹을 수 있습니다. 이제 자, img 안에 로그인 안에 얘 같은 경우는 이제 1배, 2배, 3배 이런 성향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냥 썼어요. 뭐 싫으시다면 저 1x 이거는 폴더 자체를 지우고 담으시면 되겠죠. 자, 그럼 확인을 해보면 이미지 그대로 들어가는 거 파악할 수 있고요. 위쪽 기준이냐 아래쪽 기준이냐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하십시오. 저는 좌우는 가운데 50%에 아래쪽 바닥을 기준으로 볼 거기 때문에 100%로 배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럼 거기에 맞춰서 내용이 채워지겠죠. 자, 일단은 여기까지는 처리를 해놨습니다. 자, 이제 웰컴 파트 위에서부터 필요한 내용들을 하나씩 채워 넣을 거예요. 자, 위에 들어가는 파트 내용들 뭐가 들어갔나 하고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Do you have account, sign up, welcome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자, 이 아이들이 각각 어떤 내용을 담고 있는가 라고 한다면 이렇게 있죠. 웰컴은 밑에 들어갈 거고 순서대로 맞춘다면, 자, don't you have 뭐 account라고 써있는 요거는 이거 링크인가요?
이거 아니죠. 피택으로 해서 담으시면 되죠. 설명이니까. 그 다음에 사인업은 클릭하면 페이지를 이동해서 써야 되는 아이잖아요. 그럼 얘는 당연히 A 태그로 담아야 돼요. 근데 가급적 A 태그는 인라인 요소니까 그냥 쓰지 마시라고 전 얘기를 드립니다. 그러니 뭐 하셔야 됩니까? 최소 div를 잡아줘야 되겠죠. 버튼 안에 A는 말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뭐 div로 잡으시던지 아니면 뭐 사인업을 해서 따로 하실 거라면 p 태그를 따로 만들어서 하시든지 그건 여러분 자유예요. 저는 그냥 div로 갈게요. 그 다음에 웰컴 자체는 어서오세요라고 설명하는 거잖아요. 자, 이거 대문자로 쓰시면 welcome 라고 읽어요. 안되겠죠? 그러니 소문자로 바꿔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을 써주셔야 되는데 웰컴이 사실은 회원가입이나 이 내용보다 먼저일까요? 아니면 얘네 설명한 다음에 하는 걸까요? 해석상으로 보면 원래대로는 먼저잖아요. 먼저 가야죠 원래는. 그쵸? 어서오세요라고 하는 아이가 먼저일 거예요. 그러면 따지면 이거는 내용상에서 제목을 해석이 될 것 같다. 그러면 H3 라고 써서 순서를 맞추셔야겠죠. 보이는 게 사실 능사는 아니에요. 보이는 게 우선순위가 되기는 하겠지만 꼭 맞아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자, 저는 그래서 웰컴을 먼저 썼고요. 그 다음에 P를 썼고 그 다음에 사인업을 썼어요. 저는 이렇게 썼습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코드를 다시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의 내용 아래 내용 구분해서 웰컴 파트 안에 들어가는 클래스 웰컴 파트 안에 들어가는 H3와 그 다음에 똑같은 웰컴 파트 안에 들어가는 P와 그 다음에 클래스 웰컴 파트 똑같이 안에 들어가는 div로 구분할 거예요. 이때 div는 그냥 쓰시는 것보다는 의미 없는 박스니까 이름을 좀 달아주는 게 저는 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sign up link라고 그냥 쓸게요. 자, 원래 언더바에서 구분해야 되겠지만 그냥 해도 이해 갈 수 있는 부분이니까 이렇게 써줍니다. 그럼 세 가지 모두 구분을 해놓은 상태고요. 당장 H3는 끌어서 내려와야 되기 때문에 헷갈리니까 우선은 디스플레이 논으로 완전히 숨겨 놓겠습니다. 자, 디스플레이 논 자체는 읽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없는 걸로 완전 인식해 버립니다. 자, 그 다음에 P 태그 자체는 이제 위에서부터 내용이 들어가 주어야 하는 아이죠. 그럼 이 아이를 배치를 하려고 봤더니 얼만큼 위에서 떨어졌니? 사이즈가 쓱 봤더니 약 100픽셀 정도가 내려와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나는 따로 좌우 안 해도 될 것 같으니까 높이가 오토로 놓고 마진 탑 100픽셀 쓰면 되겠지 라고 썼는데요. 확인을 해보면 자, 큰 문제가 없으면 내려왔을 수도 있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전혀 내려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면 P가 내려온 게 아니라 감싸고 있는 웰컴 파트에서 내려온 거죠. 부모에서 끌고 내려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제 중에 얘는 위치를 어차피 옮겨야 되니까 숨겨놨으니 얘는 해당하지 않고 얘를 끌고 내려와 버렸으니 우리가 할 일은 마진탑이 아니라 누구를 부모에서 패딩 탑으로 밀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밀어서 강제로 눌러줘야 되는 거예요. 이때 높이 값이 늘어날 게 아니라 내부에서 처리를 할 거니까 저는 박스 사이징을 써서 안쪽으로 처리가 되게끔 제작을 해주시는 거겠죠. 자, 그러면
위에서 강제로 끌어내렸습니다. Don't you have account? 라는 단어가 가운데 잘 들어갔습니다. 문제될 거 있나요? 없죠? 네. 자, 고민할 게 없어요. 그럼 P에서 다시 아래로 공간을 또 두고 있습니다. P에서 아래로 공간을 두고 있으니 다시 한번 박스를 또 공간을 주면 Y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내려야 되겠네요. 14가 아니라 한 10픽셀 정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P에서 마진 버텀 10픽셀 정도 해주면 되겠죠.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요 사인 링크라고 하는 아이가 밀려서 내려올 거고요. 사인 링크에 대한 사이즈를 언급하지 않았으므로 자, 박스 하나 재보겠습니다.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박스 크기 그대로 조금 애매하니까 54에 16 정도 하겠습니다. 자, 가로값 54에 높이값 16이라고 써주고요. 백그라운드 컬러는 흰색.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변수 컬러의 화이트로 써주시면 되겠죠. 자, 높이값 일단 16이라 썼지만 보정할 수도 있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돌아가서 자, 코드 확인해 보시면 들어가 있습니다. 얘가 근데 왼쪽에 들어갈 게 아니라 가운데 올 아이예요. 자, 그래서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여러분이 하기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은 마진 오토입니다. 마진 오토가 가장 쉽겠죠. 그러면 좌우 가운데 들어갑니다. 사체는 신경 쓰지 마시고 아직 안 했으니까. 자, 이렇게 가시는 게 제일 쉽고요. 아니다, 나는 조금 다른 방법으로 쓰고 싶어요 라고 하신다면 지금 하는 내용과 함께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차피 사이즈를 줄 아이다 라고 한다면 디스플레이 블럭에다가 가로값, 높이값 쓰시면 사실 끝나요. 폰트 사이즈 빼고요. 폰트 사이즈나 이런 거 빼고는 일단 이렇게만 하셔도 자체적으로 끝나는데 R값을 주고 처리를 해야 되는 아이가 있어서 자, 저는 이렇게 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어떻게 수정할 거냐? 가로값을 100% 가고요. 디스플레이 블럭 A로 만드는 여기다가 54 픽셀이라고 줘봅니다. 높이값 16이라고 쓴 아이에다가 뭐 오토로 주셔도 되고 16 그대로 가도 상관없지만 저는 글씨 크기에 따라서 조금 변하게 하려고 일부러 오토를 주고요. 대신에 패딩을 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오토로 준 상태에서 박스 사이징을 주면 엄밀히 말하면 가로는 안쪽에 들어가겠죠. 하지만 높이 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위아래로는 오토니까 알아서 그냥 늘어나는 형식으로 바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 5픽셀 이렇게 주면 이게 사실 의미가 없죠. 얘 때문에 처리하는 거니까. 그래서 위아래 좌우 제로 뭐 이렇게 쓰시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어떤 흐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자, 보여드릴 용으로 제가 이렇게 썼어요. 자, 백그라운드 컬러 끌고 내려올 거고요. 자, 했습니다. 사실상 똑같은 개념인데 박스를 div에다 관점을 줄 것이냐 A에다 관점을 줄 것이냐 이 차이일 것 같아요. 헷갈리신다면 앞에 하셨던 방법대로 하시면 되고요. 조금 익숙이 되신다면 밑에 하셨던 이런 방법도 괜찮습니다. 결과는 똑같습니다. 전혀 다르지 않아요. 자, 이때 좌우 가운데 배치를 할 거기 때문에 마진 오토를 얘가 아니라 A에다가 주셔야겠죠. 자, 이때 글씨가 크기 때문에 A 박스가 자동으로 높이가 늘어나게끔 제가 해놨어요. 자, 그럼 이제 약간의 뭐 수정을 조금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H3는 아직 숨겨놨고요. 자, 폰트 사이즈를 한번 해보도록 하죠. 폰트 사이즈
우리가 써야 되는 이 사인업에 대한 폰트 사이즈는 아까 슬쩍 봤던 어디 갔죠? 9포인트짜리였습니다. 그럼 9포인트고요. 이 아이는 변수 폰트의 사이즈 1번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죠. 자, 결과 보시면 한 줄로 들어왔고요. 처리가 된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값도 수정해야 되네요. R값 수정하기 위해서 보더 레디우스를 이용해서 쓰겠죠. 퍼센테이지를 이용하실 수 없고요. 아까 높이값이 있었기 때문에 그 높이에 맞게끔 쓰시던가 아니면 물리적으로 어떤 값을 여러분이 조금 수정해서 입력하시는 방법도 있을 거예요. 적당하게 뭐 왕창 써야지 라고 하셔도 어차피 좌우 위아래 했을 때 일정량만큼 넘치지는 않습니다. 딱 그만큼만 처리된다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죠. 자, 가로에 대해서도 뭐 마음대로 내가 좀 더 조정하고 싶다 라고 하신다면 조금 더 편하게 내용 체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조금만 늘린다던가 하시면 되니까. 자, 그러면서 사실 수정하겠습니다. 폰트 사이즈 9포인트는요 엄밀히 말하면 그래픽 프로그램 쪽에서 포인트지 웹에서는 포인트를 쓸 수 없는 단위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이건 인쇄 쪽이나 그래픽 쪽에서 쓰는 단위예요. 그래서 그래픽 쪽에서는 9포인트가 9픽셀이라고 얘기했지만 웹에서는 9포인트가 9픽셀이 아니죠. 16픽셀이 12포인트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9 나누기 12 곱하기 16을 해서 수정을 하셔야 돼요. 12픽셀이에요 이거. 아니면 9 나누기 12 해서 0.75 무엇? 0.75 REM이라고 수정하셔야 돼요. 알림 단위로 하든지. 다시 한번 해봅니다. 10포인트는요 기준은 12포인트로 얘기했기 때문에 나누기 12고요 픽셀 단위로 할 거면 곱하기 16을 다시 하시면 돼요. 전 이거 그대로 쓸 거지만 곱하기 16 하시면 13.333333 픽셀이 되겠죠. 하지만 REM 단위로 쓸 거니까 요 단위로 소수점 몇 자리?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쓰시면 될 거고 12는 1 REM 20은 8.3333에 곱하기 2겠죠. 20 나누기 12 그쵸? 그러면 1.6666667 REM 이라고 써서 REM 단위로 수정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얘기는 아래쪽에 있는 0.75 REM으로 자동으로 값이 바뀌었을 것이고 누구는 그렇지 못했을 테니 다시 얘를 픽셀화 시켜서 9 나누기 12 곱하기 16 했을 때 나오는 12픽셀을 직접 입력을 해서 만들어 주시면 폰트 사이즈까지 입력이 됩니다. 실제로는 나오는 그게 이거라는 거죠. 자, 굵기나 이런 파트가 있긴 하지만 그건 일단 건너뛰겠습니다. 이따가 설명 다시 보강하던지 하고 밑에 웰컴 자리가 있기 때문에 웰컴도 채워 넣어 줘야겠죠. 사실 사이즈나 이런 것들 제대로 다 안 썼기 때문에 많이 수정을 해야 되기는 해요. 뭐 예를 들어 여기도 폰트 사이즈 해야 되고 그쵸? 변수 폰트에 폰트 사이즈 2 이렇게 해가지고 또 수정해야 되고 해야 될 게 많습니다만 서체는 이따 한번 할 수 있으니까 박스는 먼저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빠진 게 숨겨놨던 H3입니다. H3를 먼저 쓰고 나중에 폰트는 제일 뒤게 하죠. H3 같은 경우는 위에 있지만 강제로 밑으로 끌어내린 아이예요. 결국에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있을까 라고 고민해 보시면 어쩔 수 없이 앱솔루트 밖에 없습니다. 뭐 다른 대안이 없어요. 그래서 앱솔루트를 쓸 때 누구 기준으로 감싸고 있는 웰컴 파트라고 하는 박스 기준으로 배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웰컴 파트라고 하는 아이에다가 포지션 레러티브를 쓸 거고요. 이때 뭐 사이즈를 주려고 하신다면 가로값 그냥 높이값 써도 되죠. 왜? 어차피 전체 기준으로 좌우 가운데 그냥 텍스트 배치만 하면 되는 거니까. 기껏 해봐야 뭐 위아래 패딩 정도 필요하겠죠. 근데 그것도 그냥 저는 가볍게 한다면 버텀으로 배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레프트 제로 써도 될 것 같습니다. 왜냐면 그냥 가로값을 꽉 채워놨거든요. 그래서 버텀 얼만큼 띄울래? 라고 한다면 저는 실제로 써있는 이 공간만큼 배치를 해보겠습니다. 대략 사이즈는 12픽셀보다 조금 더 크네요. 13에서 14 정도 되겠네요. 14픽셀이라고 우선 써보고요. 결과를 잠깐 확인해 보시면 바로 가운데 들어가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하고 밑에 거 바로 넘어가시면 돼요. 왜? 부족한 것들은 위에서부터 서체 관련된 거 쭉 한번 다시 훑으면 되거든요. 성가시다 하는 거 있다면 기껏해야 뭐겠습니까? 뭐 폰트 사이즈 아니면 컬러 아니면 텍스트 트랜스폼 이 세 가지겠죠. 폰트 사이즈야 전체에서 세팅한 것 중에 가장 클 테니까 여러분들은 폰트 중에 가장 큰 사이즈를 입력하시면 될 거고, 색깔은 흰색이니까 해당하는 컬러 중에 화이트를 입력하시면 되는 거고, 글자는 모두 대문자니까 텍스트 트랜스폼 중에서 어퍼케이스를 입력하시면 대문자로 강제로 치환하게 될 거니까 결과를 확인해 보신다면 거기에 맞춰서 배치가 되겠죠. 서체의 굵기는 따로 현재 입력하지 않았으니까 이따가 보도록 하자고요. 자,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위에 부분은 1차의 내용만 일단락 되기는 했습니다. 내려가면서 생각나시면 바로바로 입력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자, 입력을 하셔도 상관은 없을 것 같습니다. P가 아니라 링크 쪽이군요. A에다가 됐죠? 여기 Don't you have account라는 아이도 사실 색깔이 있죠. 변수 컬러에 블랙 컬러로 썼다는 것 정도는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한번 쭉 훑어보면서 점검을 하시기에 저는 나쁘지 않은 항상 마지막에 쓰는 편이지만, 내가 놓칠 것 같아요 라고 하신다면 틀 만들어 놨으니까 다시 위에서 하나씩 하나씩 배치하면서 채우시면 됩니다. 자, 위에 부분은 우선은 내용이 다 끝난 것 같습니다. 배경이 좀 더 밝아야 되는데 어두운 이유는요, 요 색깔 회색 톤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얘 날리면 밝아져서 보일 거예요. 오른쪽 아래에 들어있는 아이는 그라데이션이 아니고 그림자예요. 자, 그림자는 로그인 에이리어 여기잖아요. 자, 여기다 쓰거든요. 박스에 들어가는 섀도우예요. 이런 것들은 사실 장식이기 때문에 제일 마지막에 하셔야 돼요. 마지막에. 지금 해버리면
박스 섀도우 하면서 뭐 생각하실 거냐면 여기 위에 알값이 있는데 왜 안 했지? 그럼 밑에 안 하고 계속 위에서만 놀게 돼요. 제가 그래서 안 하는 거예요. 나중에 하려고. 근데 간편하게 내가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다 라고 하신다면은 쓰셔도 됩니다. 실제로 여기 내용을 박스 선택해서 그림자 확인하시면 어디 갔니? 어피어런스죠. 확인하시면 자, 가로 7, 세로 7, 블러 5. 그럼 수치 어떻게 입력해요? X 좌표니까 7픽셀, 7픽셀, 번짐의 정도 5픽셀, RGB A를 통해서 28% 시각 어쨌든 끝에 컴마 0.28%이고 앞에 들어간 수치는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요거죠? 0,0,0네요. 그러면 0,0,0 해서 수치를 입력을 하겠죠. 퍼센트가 아니죠. 0.28 하시면 색감 그대로 결과물이 들어가겠죠. 그럼 엄밀히 말하면 자체가 가지고 있는 회색도 이제는 필요가 없으니 원래 쓰려고 했던 컬러인 화이트로 변경하시면 돼요. 효과가 나중이에요. 자,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들어갔죠? 이러면서 위에 보면 여기 알값도 없는데요. 시간이 이렇게 그래서 오래 걸린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효과는 나중에 하세요. 제일 마지막에. 어쨌든 지금 보여드리자면 웰컴 파트 자체에서도 위쪽 부분이 알값이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우리는 보더 레디우스를 쓸 건데요. 왼쪽 상단, 오른쪽 상단이 들어가죠. 그러니 7픽셀, 7픽셀, 나머진 0에 0이라고 쓰시면 되겠죠. 물론 더 좋은 건 알림으로 모두 바꿔서 쓰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이제 다 해야 되니까 그냥 안 하고 있어요. 그럼 위쪽에 알값 들어갔고 그림자 들어갔고 위쪽은 거의 다 끝났죠. 네. 부족한 건 이따가 좀 더 점검하고요. 자, 이제 아래 파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쭉쭉쭉쭉 아래는 위에 한참 할 때 아래는 비워놨었네요. 자, 멤버 파트라고 하는 부분을 보면요. 내가 사용자가 쓸 수 있는 이름과 비밀번호와 로그인 할 수 있는 위에 것 체크하고 확인 버튼 또는 비밀번호가 없나요? 라고 하는 점검하는 버튼으로 달려 있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버튼 같은 경우는 A로 만들 수도 있고 팝업창을 띄워 쓸 수 있는 버튼으로 만들 수도 있다는 걸 제외하면은 일단은 이 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아이들은 모두 폼 요소라는 것을 여러분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 그냥 박스 자체를 사실은 멤버 파트란 이 박스 자체를 div가 아니라 바로 폼이라고 만들어 놓고 작성하셔도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헷갈린다 아직 모르겠어요 라고 하신다면 그냥 div를 우선 쓰시고 나중에 바꾸셔도 돼요. 아니면 이 내부에다가 폼을 새로 만드셔도 관계는 없습니다. 자, 아직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테니까 그냥 여기다가 바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H3로 자, 로그인 자, 내용 작성 부분이라고 쓸게요. 자, 그럼 마찬가지 내용 숨길 거니까 클래스 저는 블라인드로 숨길 거고요. 자, H3 자체 요거는 필요가 없으니까 숨겼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방금 전에 보셨던 내용은 사용자 입력과 비밀번호와 로그인과 요거까지 4개 덩어리가 일단 있습니다. 그럼 우선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클래스 id insert라고 쓸게요. 그냥 두 번째 거는 패스워드 인설트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거는 로그 인 btn이라고 쓸게요. 마지막에 있는 i는 누가 봐도 일단 설명 같아 보이니까 해서 forget password, 즉 그냥 클래스 쉽게 하겠습니다. lost pw 이렇게 쓰면 되겠죠. 자, 폼이라는 것 자체가 생각이 안 나시면 그냥 div로 우선 만드세요. 고민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insert password login 버튼 lost pw라고 하는 i를 생성을 할 겁니다. 첫 번째, 아이디를 작성하는 공간 자체는 가로값, 부모가 이미 다 설정해놨으니까 가로 고민할 거 없겠죠. 높이값, 얘는 이제 박스 필요할 테니까 박스의 높이를 보고 여러분들이 입력을 해주셔야 하겠죠. 20이네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이용해서 슬쩍 확인. 위아래 약간의 공간이 있으니까 사이 공간이 얼마큼 되는지를 파악을 해서 10픽셀 정도 되네요. 마진 버텀 10. 바로 밑에 들어가는 i도 봤더니 사이즈를 재보면 똑같습니다. 130에 20으로 가로값, 높이값, 백그라운드 컬러도. 자, 로그인 btn이라고 하는 i는 한 번 더 재보겠습니다. 박스 딱 넣고 얼마큼 되니 보니까 약 14, 15픽셀 정도 되는군요. 그럼 또 마진 버텀 15. 밑에 있는 i의 박스 크기를 또 재보겠습니다. 52로 할게요. 52에 17이네요. 자, 가로값 52, 높이값 17 자체는 마음에 안드니까 18로 쓰겠습니다. 백그라운드 컬러 일단은 마찬가지로 CCC로 가죠. 밑에 들어가는 설명글이 들어가는 자리는 가로값 그냥 100% 써주면 될 것 같아요. 높이값 오토 써주시면 되겠죠. 자, 단순하게 그냥 썼어요. 단순하게 그냥 썼습니다. 그러고 나서 내용을 먼저 확인을 해보시면 이렇게 내용이 채워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밑에 하나 더 있지만 글이 안 보이는 것 뿐이고. 자, 여기 작성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뭔가 오타를 낸 것 같으니까 수정해서 다시 확인. 버튼 자체는 줄여놓은 상태로 했는데 한쪽으로 쏠리니까 가운데 배치하기 왜 한다면 마진 오토로. 맨 마지막에 있는 i는 글자 쓰기 위해서는 찾아서 쓰면 되죠. 근데 이 자체가 비밀번호를 잊어버리셨나요? 라고 물어보고 사용할 거니까 저는 A 태그를 하나 더 만들어서 써주시면 되겠죠. 클릭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난 버튼이 열린다면 또 이게 달라요. 어쨌든 간에. 그럼 일단 큰 틀은 정리가 좀 됐죠. 서체 크기 안 정했으니까. 안에 들어가는 글씨가 작은가요? 라고 한다면 사이즈 재보고 네, 작아요. 그렇다면 제일 마지막에 들어가는 i는 폰트 사이즈, 폰트의 사이즈 작은 i로 수정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글씨가 너무 그래요 라고 한다면 이거는 여러분들이 한 번 더 고민을 해보시고 쓰시면 될 것 같고요. 만약에 나는 그래도 그런데 이 사이즈에서 변하고 싶지는 않은 것 같아요 라고 하신다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저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레터 스페이싱을 통해서 조금 더 마이너스 0.1 REM 또는 워드 스페이싱을 통해서 단어와 단어 사이의 간격을 마이너스 0.2 REM 의미를 썼습니다만 마이너스 값을 줘서 수치를 살짝 조절을 할 거예요. 이렇게. 하지만 이거는 주의하셔야 되는 게 브라우저마다 모든 아이들이 똑같이 다 이런 간격을 가지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씩 여유를 두고 쓰지 않으실 거라면 제대로 쓰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거는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차라리 폰트 사이즈를 조금 줄이고 레터나 워드 스페이싱은 최소한으로 쓰시는 게 가장 좋다라는 거죠. 지금 제가 사이즈를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약간의 공간이 지금 거의 없이 빡빡하게 들어가 있죠. 그럼 텍스트 100%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만 알고 계십시오. 그러니 이럴 때 저는 0.05 REM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미세하게 간격을 조절을 하는 편입니다. 공간 좀 생겼죠? 자, 그 다음에 버튼에서도 밑에 사이 공간을 줘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진 오토에 마진 버텀을 주고 로그인해서 아래에 있는 글자까지 사이 간격을 약 똑같이 얼마만큼 어디 갔죠? 박스 높이가 15만큼 주어라 라고 한다면 15 픽셀만큼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결과는 생겼습니다. 더 많은 공간을 채워 주어야 한다면 더 많은 공간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면 밑에서부터 얼마만큼 떨어져야 하는지 재서 55 픽셀 정도 되니까 저 위에 있는 박스를 기준으로 최소한의 높이값 쓴 이유가 이런 데 있습니다. 저는 패딩 버텀 54 픽셀 써주시면 여유 공간을 조금 더 늘릴 수 있겠죠. 디자인과 실제 코딩의 결과물은 최대한 맞추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대로 맞춰지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까지는 여러분이 하시면서 신경 써서 만들어 주시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내용을 보다 보니까 되게 좋은 코드를 좀 봐서 조금 바꿀게요. 뭐였냐면요. 여기 위에 여기 저는 42번째부터 45번째 줄 여기 있어요. 저는 그냥 내용상으로 당신이 방문한 적이 없나요? 한 번도 당신이 어카운트 방문한 적이 없습니까? 라고 했을 때 그냥 설명하고 그냥 링크를 만들었는데 해석상으로 놓고 보니까 이거 두 개가 세트잖아요. 그래서 한 분 이렇게 짜셨더라고요. DL로 DT랑 DD랑 해서 방문한 적이 없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다면 당신은 뭐 하세요? 회원가입하세요 라고 썼더라고요. 이거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저보다 더 좋은 코드를 만드신 거죠. 이거보다 더 좋은 코드가 있다가 그러면 얘기하세요. 제가 잘못된 거는 아니면 여러분이 짠 코드가 훨씬 더 의미가 있다면 얼마든지 바꿀 용의가 있어요. 저는 해석의 차이고 얼마나 더 시멘틱하게 얼마나 더 코드를 의미있게 짤 수 있는가는 굉장히 중요한 의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 자, 그러면 위에 부분을 살짝 수정을 했으니까 여기에 맞게끔 또 뭐 하셔야 돼요? 코드를 여러분들은 조금 바꾸셔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야겠죠. 그래서 자, 위쪽으로 올라가서 잠깐 수정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웰컴 파트에 들어가는 아까는 P였어요. 제가 했던 건. 그래서 웰컴 파트에 들어가는 P였지만 DL이 하나 자리 잡고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건 DT를 쓸 거니
자식이라는 표시를 없애버리고 DT로 변경하면은 자연스럽게 내용이 처리가 일단 될 거고요. 그렇다고 해서 DL을 빼먹으면 안 되니까 저는 클래스 웰컴 파트에 있는 DL을 그냥 고민할 거 없이 이렇게만 써주는 것만으로도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 사인업 링크라고 하는 아이는 어차피 한 번밖에 쓰지 않을 거라면 다이렉트로 클래스로 바꿔줘도 괜찮지 않을까, 해석을 바꿔보는 거죠. 결과는 똑같이 돌아왔습니다. 되죠? 네, 여러분이 직접 찾아내시고 여러분이 직접 수정하시는 거예요. 자, 겸사 A 태그도 이런 것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얘기가 나온 김에 디스플레이 블록을 안 쓰고도 가능하거든요. 자, A는 인라인 요소예요. 인라인 요소이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블록을 안 써버리면 사이즈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 마진도 그런 필요 없겠죠. 패딩을 위아래 좌우로 줬을 때 적당하게 저는 좌우를 10픽셀 정도 주고 위아래를 조금 줄여볼까요? 3픽셀 정도 하시면 그냥 A라는 글자 자체만 해서 넘치는 영역을 스스로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 얘기는 감싸고 있는 DD는 길지 몰라도 안에 들어가는 A는 보시는 것처럼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단 주의하셔야 되는 건 인라인 요소는요, 보시는 것처럼 보셨나 모르겠는데 정해진 범위보다 조금 더 튀어나가거나 살짝 밀려서 내려와요. A 살짝 내려왔죠 지금. 이게 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조금 더 해결을 하셔야 여러분이 원하시는 값을 디테일하게 만들 수가 있다는 거는 있습니다. 그래서 DD를 그냥 무조건 높이가 오토 이래 버리는 게 아니라 약간의 뭐 패딩을 위아래를 살짝 뭐 더 준다던가 뭔가 처리를 조금 더 하셔야 이런 부분들이 좀 컴퍼러치가 돼요. 네. 완전하게 또 되는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야 좀 보시면 아래쪽에 살짝 물려서 조금이라도 잡히죠. A를 인라인 그대로 사용하실 때 발생하는 문제니까 이거는 꼭 알고 계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뭐 이런 거 싫다 그러면 패딩 버텀 해가지고 아래만이라도 조금 물어서 써주시는 게 다음에 있는 내용들과 어떤 작업을 할 때 겹치지 않게끔 쓸 수 있다라는 거. 자, 해서 이렇게도 한번 살짝 바꿔봤습니다. 자, 현재 내용상에서 이 부분을 이제 해볼 건데, 뭐 사이즈가 똑같다고 해서 공통 클래스 이름 주셔도 되지만 아직 폼 파트로 해야 되는데 안 했기 때문에 그대로 둘게요.